반갑습니다.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우리 강좌의 첫 번째 세션을 맡으신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기술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 융합 시대에서 교수님들 전공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치의 행태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대중들을 선전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SNS를 통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기 자신의 견해를 SNS를 통해서 과감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정치 트렌드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라이프가 참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교수님은요? 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의 키워드로, 트렌드 키워드로 스마트와 그린, 안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디자인과 문화예술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단어로서 인텔리전트 시티라든지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든지 그러한 용어들도 사실은 이러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마트와 같은 기술들이 문화예술의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스마트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네, 제 분야에서 교육의 분야에서는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과 공학이라는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서 에듀테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그러니까 VR,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의 서비스들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교육의 라이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강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트렌드, 정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주로 이제 학생들을 듣게 되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는 이 청취자분들이 여전히 정치는 우리하고 어렵고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치 트렌드, 과학기술이 갖고 온 정치 트렌드의 변화는 이제는 점점 더 국민들이 정치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2, 3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치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조그만 노력하면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와 정치가 연결돼 있다 그렇죠. 하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신 거군요. 네,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이 트렌드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착한 문화 속에 있는 착한 기술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의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 이렇게 하면 중성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착한 기술, 착한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착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거창하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60년대 경제학자인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용어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와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화와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평준화시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작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열악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 기술이나 아니면 생태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저의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과 교육이 융합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또 그런 정보를 서비스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찾고 그것을 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적응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길러나가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적 학습이 기술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나요? 기술이 교육에 결합되면서 기술이 나에 대한 나의 최적화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서비스해 주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이 교육과 결합된 여러 가지 에듀테크의 서비스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은 또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해결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적절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을 맡으신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 강좌에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